서 변호사님,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10일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SNS에다가 11자인가 되는 문재인과의 그런 사진도 올리면서 장문은 아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이 시점에 3년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안 만난 지가. 왜 문재인을 만나러 갔을까요? 지금 이제 그 조국이가 쓴 책이 하나 있잖아요. 예. 조국이 쓴 책이 그 법 고전 산책. 예. 법 고전 산책. 이게 문재인이가 책을 많이 팔아가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예. 근데 그게 4등입니다. 조국 책이 4등으로 많이 팔렸어요. 법 고전 산책이. 예. 그러니까 뭐 저자와 대화를 겸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결국에 총선 출마가 가능하면 출마하겠다. 물론 이제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예. 재판에서 이제 무죄나 벌금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출마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또는 뭐 재판이 오래 길어지면 대법까지는 아직은 뭐 이제 항소심이니까. 예. 10개월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의도로 출사표로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멋있게 그냥 출마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그래도 길 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본다. 이 말은 내가 새로운 길을 한번 내보겠다. 이 말은 내가 한번 출마해서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게 의도로 봐야 돼요. 그렇게 했죠. 예.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 다 조국이 베낀 겁니다. 예, 길 없는 길이요. 우리나라인데 최인호라고 있잖아요, 작가. 최인호 작가. 최인호가 이제 그 경허 스님, 경허, 예, 유명한 스님이죠. 예. 그 일대기를 쓴 게 길 없는 길, 소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소설도 길 없는 있죠. 길, 예. 불교 소설이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놓은 거고, 원래 이게 가장 유명한 거는 중국의 누신이에요, 누신. 예. 루신, 로신. 예. 노신, 예. 한자로 노신, 예. 중국어 하면 이게 루신. 이 사람이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향. 그게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책에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국도 새로운 길을 내야 된다. 예. 이런 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 산에 다니다 보면 새로운 산에 길이 생기잖아. 예. 이 새로운 길. 조국이도 이걸 흉내내가지고 지금 이게 나도 한번 새로운 길을 내보겠다. 나도 출마해가지고 정치를 그냥 바꿔보겠다. 이런 게 의도를 자기 딴에는 이게 좀 베껴가지고 좀 멋있게 표현한다고 지도도 나침반도 없고 이러지만 나도 길 없는 길을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당장 이 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낯이 간지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던져서 간보기 여론의 에드발라를 띄워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문재인을 찾아간 것은 문재인이가 스스로 뭐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을 딱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문의 적자야. 알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5년 60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면서 문재인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딱 적자임을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공국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말고 나를 좀 선택해라는 그런 또 메시지도 함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국이가 출마하면요. 이재명이한테 이게 또 치명타, 마지막 확인 사살. 이재명이가 지금 힘들어 죽기 직전인데 예. 조국이가 출마한다고 하면 이게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 된다 봐요. 그렇게 두 가지 점에서 치명타입니다. 자, 첫째는 이게 조국이가 놓으면요. 예. 일단 이게 그 친문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 있잖아. 예. 친문재인. 예. 친문들이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을 중심으로 우리 반 이재명 편에 뭉치자. 이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잖아요. 예. 조국이 놓으면 급격하게 그쪽으로 반 이재명 의원들이 몰리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게 부산에 놓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치명타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 치명타는요. 조국이가 놓으면 조국이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게 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전멸할 겁니다. 그렇게 됐죠.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봐야죠. 뭐 어떨지 몰라. 예. 근데 조국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우리 옛날에 조국이 장관할 때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한글날 그때 광화문에 100만이 뭐야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때 어르신들 중에 내 평생 대마라고 나와봤다. 조국이가 미워서 이게 평생 대마로 왔다. 그때 제가 TV조선 방송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걷지를 못했잖아요. 예. 조국의 분노엔 그 민심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조국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는 1, 2천 표로 결정되잖아요. 예. 수도권에서 이게 민주당이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인데 또 치명타 아닙니까? 따라서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조국이가 놓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나와가지고 이게 출마하고 그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도 문제고 예. 또 이게 조국이 나와가 수도권에 선거 참패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예. 근데 나오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조국 아주 때문에 딜레마예요. 아주 이게 쏘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총선이 본격화되면은 조국이 적정한 시점에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가을쯤이나 하겠죠. 지금 애들보를 띄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킨 뒤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저는 조만간 뭐 멀지 않아서 물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이재명이가 그래도 계속 공천권을 막후에서라도 쥐고 있다 한다면은 과연 조국한테 공천을 줄지 안 줄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국이 안 줄 수는 없겠죠. 제가 이제 냉정하게 법조인이잖아요. 예. 시각에서 보면 이게 조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2심은 오래 안 걸립니다. 2심은 이제 정인이 없잖아요. 이미 1심에서 정인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저번에 그 글 쓸 때 보면 내년 초면 예. 내년 초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조국이 글을 쓴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이제 1심은 올해 그 겨울 정도 하반기 되면 이게 2심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도 4개월 이상 안 걸립니다. 내년 되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관이 2명 바뀌었죠. 그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이 좋아하는 서경환 예.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하고 대학 동기 친구 권영준 서울대 교수 둘이가 됐잖아요. 예. 이거 제일 대법관 둘이 바뀌니까 제일 떨고 있는 게 최강욱입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라가. 그 다음에 조국입니다. 조국이도 이게 대법원관 바로 날아갑니다. 예. 조국이도. 아마 이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될 겁니다. 법정 구속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2년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실형을. 그 조국이가 뭐 길 없는 길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자기가 볼 때도 길이 안 보이죠. 예. 왜냐하면 이 재판 결과를 자기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자들이 자기 병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예. 그 다음에 재판해 보면 지가 죄가 있고 없고는 범죄자가 제일 잘 알아요. 조국이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속으로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겁나잖아요. 예. 이미 2년 받은 게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마 이게 조국이는 저는 결국에 구속되지 않을까. 출마보다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다른 방송에서 조국하고 운명이 똑같은 게 드라마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똑같은 말을 해서 조국하고. 누구냐면 이게 옛날에 박사님이 반지 안 반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혹시 이게 다모라고 봤습니까? 예. 다모. 예. 예. 여자 형사. 그렇죠. 옛날에는 다모. 다모라고 그랬죠. 그게 그 조선시대 드라마의 다모의 여자 주인공이 하지원이고요. 하지원. 근데 다모의 하지원의 친오빠가 역적하덕의 친오빠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장승백입니다. 장승백. 그때 탤런트는 김민준 씨가 했죠. 역할을. 장승백. 그 다음에 다모하고 사랑했던 포도대장 밑에 군관 있잖아요. 예. 종상을 잡을 다니는. 그게 그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한 황보윤.
이렇게 세 명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다모 드라마. 제가 여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모의 친오빠가 역적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데 장성백이가 딱 죽기 전에 조국이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포도대장이 쫓아가면서 장성백 너는 왜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느냐. 역모를 했다는 거지.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다. 이랬더니 장성백이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이게 길이라는 게 어디 있단 말인가.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면 새로운 길이 된다. 예. 중국 루신의 말을 인용하면서 장성백이가 그렇게 항변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다모 동생이 칼을 뺏어가 자결하듯이 자기 죽습니다. 비참하게 끝나요. 저는 조국이도 야 처음부터 이게 길이 어디냐. 나도 이게 길이 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운명은 칼에 찔리고 결국은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이 조국의 운명은 제가 보기에 100%입니다. 이거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 7대 스펙 위조한 게 뒤바뀝니까? 결국 조국이는 먼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뭐 출마가 어렵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제 김명수도 9월에 끝나잖아요. 예.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조국도 4월 19일 전주 북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북콘서트에 딸 조민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 연습도 시키고 대중들한테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갖고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해가지고. 그런데 조민도 지금 8월까지가 기소 만료라는 거 아닙니까? 조민이가 대타가 될 수가 있나요? 조민이가 근데 이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원래 근데 이거 사문서 위조하고 뭐 이런 게 다 업무방해. 네, 공소시효. 그래가지고 이거 8월 달 되면 공소시효 끝나는데요. 네, 공소시효. 지금 맞아요. 근데 그 중앙지검의 그 공판 5부 그 부에서 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 공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계속 조민을 기소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이원석 총장도 고민하고 있어요. 야. 근데 조민이를 공소시효를 날려가 처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선례가 두 건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정유라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숙명여고 건이 있습니다. 야, 예. 정유라는 이제 그 96년생이죠. 이화여대 들어갈 때 17, 8애입니다. 애. 애 엄마가 아니고 애예요. 법으로는 애입니다. 실제는 애 엄마죠. 애가 3명이니까. 네. 근데 법으로는 미성년자예요. 정유라가 대학 들어갈 때 나이로 96년생이야. 근데 조민이가 91년입니다. 훨씬 나이가 다섯 살 많아요. 많아요.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은 정유라가 훨씬 나이가 많은지 알아요. 원래는 이게 애 조민이가 엄마였어요. 애 엄마 나이고 정유라가 애입니다. 애. 예. 근데 조민이는 처녀고 정유라는 3명의 애가 있다고 그런 거지. 근데 5살 많아요. 근데 조민이가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나이가 27이. 네. 근데 자기가 봉사 안 하고 위조한 거 자기가 모를까요? 엄마가 옆에서 위조하는 거 다 봤을 텐데 저 자기가 봉사 안 한 거 더 잘할 텐데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도 요즘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만 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를 덴마크에서 잡아오고 그때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잖아요. 예. 정유라를 구속영장 청구한 게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군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장할 때 예. 13번 기소해가지고 12번을 다 구속시켰어. 근데 유일하게 이원석 총장이 실패한 게 정유라 구속이에요. 아, 그렇군가요? 정유라를 영장에 2번이나 기각돼가 이원석 총장이 개망신 당했지. 그때 보면. 그때. 근데 정유라를 이렇게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민이 안 한다? 예.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숙명여고는 애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징역 3년. 그 다음에 애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죠. 예. 애들도. 따라서 그 조민이를 그냥 이 공소시효 지나도록 조민이를 기소 안 하면 완전히 법치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민이 동생 조권인가
예. 권인가 뭐 있잖아요. 동생도 있잖아요. 조민, 저 외자입니다. 조건. 권아님. 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기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도 로스쿨에 2번 쓰고 대학원 때 입시 쓴 거예요. 로스쿨에 떨어졌지만 2번이나 활용했고, 예. 그 다음에 대학원 때 썼잖아요.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반성할 때까지. 지금 이게 조민이가 유튜브 하는데 18만이더만. 좀 있으면 이게 박사님 그 능가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박사님 그 구독자 능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조민이 이자가 이게 반성합니까? 아니 30살에 의사 못하면 40살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조권이도 마찬가지고. 조국이도 그렇고. 정정심이도 그렇고. 조국이는 과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며 감내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네요. 자기 가족에게는 무간지옥. 이제 지옥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간격이 없이. 그 무간지옥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간지옥에 빠지는 거거든. 아니 과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게 1심 선고될 때도요. 예. 제가 보니까 99% 다 유죄 나왔거든요. 법리적으로 보면.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몇 개 무죄 가지고 전부 무죄 받은 것처럼 떠들던 게 조국입니다. 예. 조국이가 자성하고 자책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정경심이는 2년 동안에 2억 4천만 원 벌었어요. 영치금으로 2억 4천만 원 벌었다. 예. 그 다음에 조국이 책 써가지고 번 돈이 얼마입니까? 조민이 유튜브에가 번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조국 집안 패밀리 비즈니스 전부 이게 범죄 운운하면서 이게 완전히 한 푼 줍쇼 이래가지고 지금 떼돈 벌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무슨 자성 자책하고 반성합니까? 저는 결국 이 집안을 멸문지화 시켜야 된다. 아들, 딸 이게 기소해야 된다. 아마 이게 뭐 이원석 총장이 기소할 걸로 저는 이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나름대로 정치 입문의 꿈도 키우고 잘만 되면은 이재명 타도 깃발도 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깨몽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으로요. 조국이하고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4번 크게 만났다 봐요. 4번 만났다 봐요. 자기도 그래. 처음에 2012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나왔을 때 조국이가 지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문재인이가 대표할 때 조국이 혁신위원 했죠. 혁신위원회. 그게 2번째 만남 15년. 그 다음에 3번째 청와대에서 만났죠. 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민정수석 법무장관. 그 다음에 이번에 양산에서 만난 게 4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5번째 만남은 저는 확실히 알아요. 4번 만났어요. 5번째는 결국 의왕의 국립호텔에서 만납니다. 깜빡에서 만나는 거예요. 깜빡 동기가. 조국이는 100%고 문재인은 99%입니다. 조국이는 100% 갑니다. 그 예. 깜빡이 갑니다. 예. 조국이 가요. 그거는 이게 2년 이름 실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바뀝니다. 예. 조국이는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아직은. 예. 뭐 면회라도 가겠지. 조국이하고. 아마 이게 5번째 만남은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난다. 지금까지 4번을 만났지만 5번째는 정말 이게 둘 다 비참한 최후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습니다.